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4일 오후 4시입니다. 어제 미국 호놀룰루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간의 협상 2차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데 따른 한국 측의 분담금을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협상입니다. 현재로는 한화로 환산하면 1조 400억 원을 한국 측이 부담을 합니다. 달러로 하면은 8억 6천만 달러입니다. 작년에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 주한미군 운용 비용이 직간접적인 주한미군 운용 비용이 연간 50억 달러, 약 6조 원에 해당하니까 대폭 올려달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0억 달러를 부를지 그보다 약간 낮게 부를지는 모르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는 게 연간 50억 달러, 한화로 6조 원을 달라 이겁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치열한 협상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합니다. 해군, 공군, 육군입니다. 주한미군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이 돈으로 계산한다는 게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주한미군이 중요하죠. 그러나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한국이 얻는 이익을 제가 쭉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여기 주둔함으로써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습니다. 즉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 하더라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으로 한국을 보호한다 이겁니다. 왜 보호합니까? 한국에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우선 주한미군이 다치니까 핵우산을 제공합니다. 주한미군이 빠졌을 때도 핵우산을 제공하겠지만은 그때부터는 힘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이걸 한국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디에 있느냐?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7개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해공군 기지입니다. 7함대도 모항이 일본에 있습니다. 수백 척 그리고 수백 대의 전투기가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병력은 5만 7천 명입니다. 그리고 이 병력은 유엔군 사령부의 후방기지 역할을 합니다. 유엔군 사령부의 전방기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용산에 있죠. 용산에서 좀 옮겼습니다. 저기 평택으로 옮겼습니다만은 연합사라든지 하는 조직은 지금 아직도 여기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주한미군을 매개로 해가지고 유엔군이 대한민국을 지킨다 이겁니다. 유엔군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이 같은 사람이 모자를 3개를 쓰고 있습니다. 유엔군이 왜 만들어졌느냐? 1950년 6월 25일 남침했을 때 트루만 대통령이 미군 파병을 결단을 하면서 유엔군의 일환으로 보낸다 해서 유엔 안보리가 유엔군 파병을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가 유엔 안보리입니다. 유엔군 사령관은 정전협정 관리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남침하면은 유엔군 사령관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제는 유엔군과 연결이 됩니다. 유엔군에는 미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군도 유엔군 소속이고 그 참전국이 많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제연합군의 도움을 받게 돼 있다 이거죠. 그리고 한미연합사입니다.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해서 한미연합사가 있습니다. 이 한미연합사는 세계에서 가장 잘된 연합사령부입니다. 그러니까 남침하면은 한국군이
단독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미군과 같이 싸운다 이겁니다. 그런데 작전 계획에 의하면은 미군이 남침했을 때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한 60만 명이나 됩니다. 비행기가 뭐 한 1000대 이상 넘어요. 그래서 한때 이런 계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연합사가 있음으로 해서 동원할 수 있는 미국의 전력을 돈으로 계산하니까 1조 달러가 넘더라는 겁니다. 1조 달러가. 이것도 주한미군 덕분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경제적 면에서 생각하면은 주한미군이 있으므로 험악한 상황에서 한국이 지금까지 평화와 번영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을 둘러싼 나라는 다 핵무장국가입니다. 러시아, 북한, 중국, 일본은 준 핵무장국가예요. 한국만 핵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우리가 큰 두려움 없이 70년 동안 살아온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매개로 해서 제공하는 핵 전력이 있음으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외국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있으므로, 즉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공동 방어함으로 안심하고, 북한이 핵무장했는데도 한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주한미군 덕분입니다. 이걸 금전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엄청난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역사적인 뿌리가 바로 주한미군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의리상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주한미군, 즉 미군 파병이죠. 1950년 6월 24일 미국 시간으로 트루만 대통령이 에치슨 국무장관으로부터 남침 보고를 받았을 때 그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벌컥 화를 내면서 파병을 결심을 했습니다. 6.25 때만 그 한 3년 동안 연 인원 180만 명이 파병되었습니다. 그 중에 5만 4천 명이 전사를 했어요. 10만 명이 다쳤습니다. 의리상 혈맹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월남전에 파병을 했습니다. 연 인원 30만 명 보내가지고 한때 5만 명이 주둔을 했고, 우리는 약 5천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1만 명 이상이 다쳤어요. 이걸 혈맹이라고 합니다. 흔히 이 혈맹관계가 지금까지도 한국과 미국의 의리관계로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사이 처지를 살펴봅시다. 자, 북한이 핵무장국가가 됐습니다. 뭘 인정하든 말든 우리는 핵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존을 합니까? 북한은 핵을 쓰겠다고 공공연하게 공갈칩니다. 핵을 갖지 않는 한국을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핵을 가진 북한이 공갈을 해요. 이런 예가 없습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 끄떡도 안 해요. 뭘 믿고 그렇게 하죠? 주한미군 믿고 미국 믿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상태를 과연 계속 끌고 갈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안이 나옵니다. 우리도 핵 개발하자. 핵 개발은 안 되면은 전술핵을 재배치해달라고 미국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자. 중거리 미사일도 재배치하자. 이렇게 해서 핵 대 핵의 균형을 만들자. 자, 여기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뭐냐? 핵 개발은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기술적인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작해도 10년, 20년 돼야 핵폭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게 핵 공유입니다.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자, 전술핵을 재배치하려면 주한미군이 있어야 되고 한미 관계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에 의한 그 전술핵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공동 사용권을 갖는 것, 이것은 현실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은 한미 동맹이 매우 결속이 더뎌야 됩니다. 미국이 한국을 의심한다든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면 이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핵 공유 말고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라는 것은 있죠. 김정은 밑에 무릎 꿇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런 경제적, 역사적, 그리고 인간 정리상, 안보적 모든 것을 합쳤을 때 주한미군이 얼마짜리입니까? 주한미군은 얼마짜리예요? 연간 50억 달러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경우에는 트럼프가 부르는 50억 달러에 한 푼도 깎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억 달러 내야 됩니다. 5조. 이게 비싸게 먹히는 겁니까? 5조. 50억 달러를, 연간 50억 달러를 주면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이 한국에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오느냐? 한미 관계가 단단해지는 거죠. 한미 관계가, 한미 동맹 관계가. 그리고 그 변덕 심한 트럼프조차도 한국에 대해서 뭐가 내가 도와줄 수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여론이 한국인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믿게 될 것입니다. 역시 혈맹이 다르다. 또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반미적인 성향이 강하므로 오히려 이런 협상을 통해서 한미 관계를 더 약화시키려고 노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푼도 깎지 말고 미국이 요구하는 거 다 받아주자 하는 운동은 한국 국민이 해야 합니다. 국민이 함으로써 그런 이야기를 미국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반일 반미적인 정책이 한국인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역시 대다수 한국인은 한미동맹을 원하고 상당히 친미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 친구관계에서 문재인 정권은 일시적이다. 뭐 임기 이제 2년 한 7개월 남았죠. 그것만 적당히 관리하면은 워낙 한국 사람들이 의리가 있고 반공적이고 미국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믿고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도록 만드는 것. 쉽게 말하면 미국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 그게 맞다면 50억 달러 한 푼도 깎지 말고 다 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 규모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5조 이게 우리 전체 예산의 한 10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 100분의 1 덕분에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또 50억 달러를 연간 주면은 여러 가지 종합적 계산으로 저는 연간 한 100억 달러, 200억 달러의 이득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론을 많이 일으켜야 되는데 특히 애국 시민들이 일으켜야죠. 트럼프가 원하는, 미국이 원하는 50억 달러 연간 주둔비 한 푼도 깎지 말고 다 내자 하는 운동을 제가 제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